혹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도 계시네요. 강화도 마리산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 이 참성단이라는 이 제천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국체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전국체전이 좀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하면 그리스에 있는 신전에서 성화를 체화해서 오죠. 우리나라 전국체전은 바로 이 참성단에서 성화를 체화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성화 체화하는 장소가 아니고, 본래 저거는 고조선 초대 단군 왕검께서 지은 제천단입니다. 아까 고종께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께서 하늘에 이 하느님께, 상제님께 나라 이름을 바꾸고 우리도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일을 고하는 역할을, 천재를 지내는 장소가 원구단이었듯이, 바로 초대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늘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제천단입니다. 그럼 이 제천단은 여러분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듯이,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시는 분? 국보 1호, 나라에서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1호로 붙이는 거. 예, 남대문이죠. 지금은 이제 1호, 2호 뭐 이걸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국보 1호는 남대문이에요. 보물 1호는 뭐죠? 동대문. 우리 선생님들 집안에 가보가 있을 거예요. 가보 순서를 정할 때, 야, 우리 집의 가보는 아무래도 우리 집 대문이 제일 멋있어. 예? 건축학적으로 너무 멋있게 졌어. 야, 어디 가서 개똥아, 너 우리 집에 가훈 물어보면, 야, 니네 집 가보가 뭐냐 물어보면, 아, 우리 집은 대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남대문이 건축학적인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 유적 중에 정말로 국가의 보물 1호로 지정할 게 남대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말 그대로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에요. 근데 왜 남대문이 국보 1호고 동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됐냐면, 대일항쟁기 때 그 일본인들이 교통에 방해된다고 없앨라다가 거류민단장이, 아, 그거 없으면 안 돼. 왜? 거기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궁궐로 들어가던 승전문이야.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토 기요마사하고 이 일본 외장이 들어가는 승전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남겨둬야 돼 해가지고 남겨두면서 그때 붙여진 거예요. 그게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성단은 잘 모르죠. 지금 국사교과서에요, 이 참성단 그림 다 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저 참성단 그림 다 뺐어요. 초대 단군 왕검의 영정, 어진 다 뺐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참성단은 강화도에서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철책을 쳐가지고 평소에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 의식이,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예?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이 국가의 위격에 맞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참성단이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왜 제천단을 저 앞에는 네모 모양을 하고 여기 밑에 부분은 원의 모양을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철학사상이 담겨 있어요. 철학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네모는 위쪽에, 원은 아래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윗상자를 붙여서 상방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네모는 뭘 상징하냐? 땅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상징을, 심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원하다고 해서 원으로 상징을 했어요. 원은 끊어진 게 없잖아요. 하늘의 성정은 원이다, 원만하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은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
그리고 방정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품은 방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정한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 천원 뭐냐면 땅을 위에 놓고 하늘을 아래에다 놓은 이런 어떤 배치 구조를 가지고 제천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위쪽에 땅을 놓고 아래쪽에 하늘을 놓음으로 인해서 주역의 64궤로 보면 11번째 지천택궤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미 4,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지천태의 그런 어떤 상징을 그대로 제천단으로 만든 것이 초대 단군왕검이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 지천태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지비교의 세상이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다 보니까 저런 기운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 낮다라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위치상으로 밑에일 뿐인데 우리는 저것을 아주 부족한 걸로 생각하죠. 그럼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육아의 그 고리타분한 정신, 삼종지도. 여자는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를 쫓고 결혼해서 남편을 쫓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들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삼종지도의 삶을 강조했던 것이 천지비의 정신이에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땅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조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천태, 이 모습을 상징하는 궤를 바탕으로 해서 제천단을 지었다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땅의 정신이 밑으로 내려오고 하늘의 정신이 위로 올라가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라고 한 거예요. 태. 클 태자. 아주 큰 세상. 저걸 영어로는 피스라고 번역합니다. 평화의 세상. 그러니까 이미 4,300년 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진한, 번한, 마한이라는 이 한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갔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참성단의 이 함의 숨겨진 뜻이 있다. 저렇게 지천태의 세상을 꿈꾸는 이런 제천단을 만들고 나라를 열었던 것이 고조선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환국의 환과 박달을 한자 한 글자로 옮기면 그게 단이에요. 단. 그게 환단입니다. 그러니까 환국의 환과 박달국의 단, 이 환단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고조선 삼한의 나라였다. 그것을 태백일사 신시봉기에서 보면 조선시대 중종 때 이맥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자천광명은 위지환야요 자지광명은 위지단야다. 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은 환이라고 일컫고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은 단이라고 일컫는다. 그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의 이 한은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하늘의 광명인 환과 땅의 광명인 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한입니다. 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의미를 알아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천지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천지가 그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환단이다. 환단. 우리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국어 시간에 딱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즘은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뭘로 시작하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런 거 배웠거든요. 그게 국어 시간의 첫 문장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노는 거 좋죠. 놀아야죠. 애들은 놀아야죠. 창의적으로. 근데 배우는 것이 영희, 철이 그거부터 배우거든요. 하늘 땅에 대해서는 안 배워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아시듯이 하늘하고 땅을 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뭐 기후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모를 했어요. 기후 문제를 가지고. 3만 5천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 누워가지고,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기후위기를 우리 세대에 겪게 만듭니까? 빨리 이걸 시정조치하세요. 3만 5천 명이 들어 누웠어요. 그건 뭡니까? 기후 문제라는 게. 하늘 땅의 문제예요. 하늘 땅의 문제를 우리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자본주의 문화, 과학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우리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인들은 이 동방문화 속에서는 하늘 땅을 부모로 인식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천지 부모 사상으로부터 나온 게 우리의 환단 한의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것은 천지 부모인 하늘의 환과 땅 부모의 그 정신인 단의 사상을 이어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그 천지 부모의 광명의 빛의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에 담겨있는 정신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첫 출발은 바로 이 환이라는 한 글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늘의 광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이라고 이맥 선생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단곡이 그 두꺼운 그 번역본이 있죠. 그게 상생출판에서 2012년에 나온 건데, 그거를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라는 분이 30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을 자료조사해서 번역하면서 내놓은 그 환단곡이 번역본에 보면 이 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환은 우주광명환이라고 정의해야 가장 적합한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우리 역사의 출발은 환이라는 한 글자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환이라는 한 글자. 저 환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을 착 열고, 이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딱 열고 나가 보니까 어둑어둑한 새벽이 지나면서 태양빛이 쫙 내려오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한마디 하죠. 아, 아침이 밝았네. 환해지네. 어이구, 이제 세상이 환해지네. 날이 환해졌네. 하잖아요. 바로 이 천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빛, 그것이 바로 우주광명 환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환국으로부터. 그 환국의 환의 정신이 바로 우리 역사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한이라고 할 때 이 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상일 교수가 1980년대에 한사상, 한철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말 그대로 이 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한에 대해서, 원래 이 한이라는 한 글자에는 지금 뭐 얘기로는 한 20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대략 큰 뜻만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 또 많다라는 의미, 같다라는 의미, 중심, 핵심이라는 의미, 그리고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저게 뭔 얘기냐? 그냥 예를 들면 하나라는 것은 하나,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 숫자를 셀 때. 많다? 한움큼. 여러분, 뭘 이렇게 많이 집을 때 한움큼 집었다 할 때 그 한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또 우리는 한결에, 같은 피부치의 민족이다 할 때 한결에라고 얘기하죠. 그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은. 그리고 한가운데 와 있네 우리가. 그때 한은 가운데,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한 대여섯 개쯤 줄래? 그때는 한이라는 것은 딱 정해지지 않고 뭐 이 정도 저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속에는요, 모든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철학이. 시작도 의미하고 전체를 다 포괄하기도 하고 많으니까.
또 핵심을 뜻하기도 하고 또 같다는 뜻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about, 대략.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이라는 것은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한 철학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데 한이라는 한 말 속에 숱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의를 해주신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경전 종도사께서 역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은 하늘의 광명이 인간에게 내려와 깃든 것이다. 인광명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한은 바로 인간을 하늘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말이다.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을 내려받은 그런 한이라는 한 글자로 인식하지 마시고 그 한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대한이다. 내가 대한이다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내가 대한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 내가 대한인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천지의 광명, 여기서 하늘의 광명이란 뭐겠습니까? 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천지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국호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요즘 세상에서 인권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해도 이 정도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보셨어요?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요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유엔에서 자유를 21번을 외치고 뭐 연대를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고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럼 인간에 대한 나는 뭐냐? 그냥 나는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뭐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해서 뭐 죽으면 끝인 그냥 그런 존재인가?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인간은 천지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라는 이 정의 속에서 우리는 모든 종교, 이념,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전 세계 78억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국호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위대한 우주 사상을 담고 있는 한이 우리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